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2019년 구글에서 발표한 에피션트넷입니다. 부제로는 CNN에서 모델 스케일링을 리팅킹 하겠다는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논문의 인트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넷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더 키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레슨넷의 레이어 18개에서 200개의 레이어로 스케일링을 하고 지파이프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더 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훈련시켜 이미지넷 탑1 애큐리시가 84.3%의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은 뎁스, 위스, 그리고 이미지 레졸루션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논문들은 이 세 가지 중 보통 하나만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는 하나의 요소만 키우는 것보다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일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설명하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스케일업하고자 할 때 애큐리시도 높고 이피션시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해본 결과 위스와 뎁스 레졸루션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키우는 게 크리티컬하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스케일업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서드를 이 논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이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뉴럴의 개수를 늘려 레이어를 넓히거나 레이어의 깊이를 늘리거나 사진의 해상도를 높이면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이 첫 번째와 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림 B는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위스 스케일링을 해서 필터의 개수를 늘린 것입니다. 가운데 그림 C는 뎁스 스케일링으로 레이어를 많이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인풋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션트 넷이 제안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인데 위스와 뎁스, 레졸루션을 적절히 섞어서 스케일링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을 보면 이미지넷에서 구글넷은 파라미터가 6.8 밀리언인데 정확도가 74.8%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미지넷 대회에서 1등했던 SE넷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145 밀리언의 정확도가 8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지파이프는 557 밀리언의 정확도가 84.3%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즉, 성능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드웨어 메모리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나은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션시를 추구하는 방법을 보면 모델 컴프레션과 같이 모델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기반의 스퀴즈넷이나 모바일넷, 셔플넷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들은 큰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언클리어하다고 합니다. 큰 모델들은 디자인의 스페이스도 크고 튜닝 코스트가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작은 모델에 적용했던 것을 큰 모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케일링으로 레슨넷과 같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늘리거나
와이드 레스넷과 모바일 넷과 같이 위스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때 연산량의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네트워크의 뎁스와 위스 스케일링을 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CNN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n이 네트워크이고 fi는 한 레이어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x는 인풋 텐서이고 h는 height, w는 width, c는 채널을 나타냅니다. li는 한 스테이지에서 fi라는 함수를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뜻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넷을 정의했습니다. CNN을 디자인한다면 FI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을 스케일링할 때는 FI를 고정시킨 채로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확장합니다. FI를 고정해도 디자인 스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WR은 스케일링 팩터인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나타냅니다. 포뮬레이션을 보면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는 D를 레이어에 곱하고 있고 H와 W에는 레졸루션의 비율을 곱해주고 있습니다. W는 채널 수에 곱해져서 채널을 얼마나 늘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뉴럴넷의 메모리는 타겟의 메모리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연산량 또한 타겟의 연산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accuracy가 maximize 하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위스 뎁스 레졸루션 이 세 가지의 팩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팩터 중 두 가지를 고정시켜 두고 한 가지만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뉴럴넷의 뎁스가 커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D가 6일 때와 8일 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의 예로 레즈넷의 1000개의 레이어를 가진 레즈넷과 101개의 레이어를 가진 레즈넷이 레이어의 개수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유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수를 늘렸을 때를 보시면 와이더한 네트워크가 피처를 더 섬세하게 뽑아내고 트레인을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널 수를 늘리면 반대로 뎁스를 줄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 피처를 얻기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뎁스와 마찬가지로 위스도 크기를 키우다 보면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졸루션을 보시면 예전에는 224x 224 이미지를 컴브넷에서 사용했었지만 현재로는 299x 299나 331x 331의 레졸루션을 사용하고 지파이프라는 모델에서는 480x 480의 레졸루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네트워크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이미지의 레졸루션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R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R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observation은 위스 뎁스 레졸루션으로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모델이 점점 커짐에 따라 accuracy 게인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으로 다 같이 스케일링을 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한 결과입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키우면 이 이미지를 수용하기 위해 모델의 레이어와 채널 수가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레졸루션을 키우면 그와 맞게 위스와 뎁스를 키워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뎁스와 레졸루션을 각각 1로 맞춰주고 위스를 키우면
파란색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때 뎁스를 1에서 2로 키우고 레졸루션을 1에서 1.3으로 키우게 되면 빨간색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팩터만 키우는 것보다 다 같이 키우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bservation 두 번째는 with depth resolution. 이 세 가지 디멘션을 스케일업 할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크리티컬하다는 것입니다. with depth resolution. 이 세 가지 디멘션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포뮬레이션에서 DWR이 있었는데 모델의 깊이와 너비와 해상도를 각각 알파의 파이슨, 베타의 파이슨, 감마의 파이슨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스몰 그리드 서치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파이는 주어진 연산량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하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을 2로 고정해주고 알파, 베타, 감마가 1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가 1승이고 베타와 감마가 2승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2배로 늘리면 연산량은 2배로 늘어나고 채널 수나 인풋 레졸루션을 2배 키우면 연산량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채널은 한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나갈 때 채널이 2배가 되고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2배가 되기 때문에 4배가 증가하고 레졸루션은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각각 2배씩 늘어나면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을 2로 맞춰줬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승을 해주면 총 연산량을 2의 파이승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션트넷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베타, 감마를 찾기 위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엠나스넷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꼴을 보면 어큐레시에 t분의 연산량의 w승을 곱해준 것이고 여기서 w는 마이너스 0.07로 해주었습니다. 엠나스넷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레이턴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타겟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피션트넷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에피션트넷 B0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여기 MBCOM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버티드 벌틱넷 구조로 모바일넷 V2에서 사용되는 기본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인 에피션트넷 B0를 시작으로 파일을 1로 하고 나서 제일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값을 그리드 서치를 사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 결과로 알파는 1.2, 베타는 1.1, 감마는 1.1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알파, 베타, 감마를 고정시키고 파일을 조절해 가면서 B1에서 B7까지 더 큰 네트워크로 키우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션트넷의 성능을 확인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모델 성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모바일넷 V1은 연산량이 0.6 빌리언일 때 탑1 애큐러시가 70.6이었는데 여기서 위스만 키우거나 레졸루션을 키웠을 때 연산량이 2.2 빌리언이고 애큐러시는 각각 74.2, 72.7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산량인 2.3으로
컴파운드 스케일링으로 비슷하게 연산량을 맞추어 주었을 때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한 결과가 더 높은 성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넷 V2도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한 값이 비슷한 연산량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지넷 50도 연산량을 맞췄을 때 컴파운드 스케일링의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델들과 비슷한 애큐리시일 때 기준으로 파라미터와 연산량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에피션트넷 B0부터 B7까지를 비교한 것인데 에피션트넷 B0의 파라미터가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모델은 얼마나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연산량도 마찬가지로 에피션트넷 B0의 연산량이 1이라고 할 때 비슷한 애큐러시를 가지는 네트워크의 연산이 얼마나 더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0부터 B7까지 파라미터가 B7에서 제일 많은 것인데 이것을 G파이프 모델과 같은 정확도에서 파라미터의 양을 비교해보면 약 8.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그린 것인데 물체를 찾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잘 찾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선 베이스라인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베이스라인에서 뎁스만 늘렸을 때와 위스만 늘렸을 때와 레졸루션을 키워줬을 때 액티베이션 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결과인데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리지널 이미지는 마카롱 이미지이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 마카롱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메이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메이즈를 도넛 모양으로 잘 보고서 예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뎁스랑 위스랑 레졸루션을 같이 고려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